참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멀리 롯데 시그니엘 빌딩이 보이네요. 그곳에 묵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호사스러운 시그니엘 93층 호텔룸에서 악몽을 꾸는 사람도, 서울역 지하도, 골판지 위에서 단꿈을 꾸는 노숙자도 있겠지요?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붙였다 떴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 버렸다면 어떨까요? 그 50년 동안 당신이 일국의 재상이 되어 천하를 호령하고 다시 역적으로 몰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여전히 주막의 냄비에서는 기장밥이 끓고 있다면 말입니다. 중국 청나라 때 인물인 포송령이 쓴 요제지에는 속황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이라는 야심만만한 선비가 겪은 기이한 하룻밤의 꿈. 오늘은 그 꿈속으로 들어가 인간의 욕망과 그 끝이 어디인지 이야기로 풀어보려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350년 전 중국 청나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의 현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포송령, 1640년부터 1715년까지 살았던 중국의 기재입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았지만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496편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속황량입니다. 황량은 기장밥을 뜻합니다. 속은 이어지다, 계속되다는 뜻이죠. 즉, 이어지는 한 그릇의 기장밥. 왜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겪은 50년의 인생이 한 그릇의 밥이 익는 시간보다 짧은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속황량, 한 그릇 기장밥이 익는 동안의 꿈. 원작 포송령 요제지. 서기 1670년 명말청초 시대의 산동성. 옛 중국의 황량한 시골길. 석양이 지고 있음. 먼지 날리는 길을 터벅터벅 걷는 남루한 선비. 바람소리, 까마귀 울음소리. 낡은 주막 간판이 삐걱거리며 흔들림. 심리한 객잔. 주막 내부. 어두컴컴하고 낡은 실내. 조기가 들어와 탁자를 내려친다. 또 떨어졌다. 이것으로 5번째다. 내 글재주가 못하단 말인가? 아니, 이것은 뇌물과 연줄의 문제다. 청렴한 자는 이 세상에서 설 자리가 없다. 주막문이 느리게 열리며 한 노승이 들어옴. 허름한 승복하지만 눈빛은 깊고 신비로움. 노승, 조기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음.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친다. 선비여, 무엇이 그리 괴로우신지요? 노사께서는 누구시오? 내 일에 무슨 상관이? 선비의 울분이 이 늙은이의 귀에 들렸을 뿐이요. 그대는 지금 무엇을 원하시오? 원하는 것이라. 나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 정의를 구현하고 싶소. 벼슬에 올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소. 정의를, 백성을 위한 정치를.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해보시오. 만약 그대가 정말로 재상의 자리에 오른다면 그 권력 앞에서도 그 마음을 지킬 수 있겠소? 당연하오. 나는 결코 권력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오. 내가 만약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반드시 이 세상의 불의를 바로잡을 것이오. 노승, 천천히 품에서 낡은 도자기 베개를 꺼냄. 용무늬가 희미하게 새겨진 베개. 그렇다면 이 베개를 받으시오. 심시베개, 마음을 시험하는 베개라 하오. 베개가 무슨? 이 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오. 하지만 명심하시오. 이는 그대 내면의 진실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것이오. 바로 이때 주막 주인이 큰 냄비를 들고 와서 불에 올린다. 기장밥을 끓이겠습니다. 한 시즌쯤 걸릴 것이니 편히 쉬소서. 조기는 곧 잠에 떨어진다. 꿈속. 햇살 가득한 과거 시험장. 젊고 의욕 넘치는 모습의 조기. 장원급제 조기, 20세. 금과 장원급제자. 조기. 환호하는 군중. 인파 속에서 꽃가마와 말행렬.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꿈꾸던 순간이다. 이제 나는 백성을 위해,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다.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화려한 저택. 수십 명의 하인들이 도열한 가운데 걸어 들어가는 조기. 오늘부터 이곳이 내 저택이다. 모든 하인들은 규율을 지키도록. 나는 엄정한 사람이니
조금이라도 태만한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연경 궁궐 내전. 황제 앞에 무릎 꿇은 조기. 호부상 서재정부 장관 임명. 경의 능력을 익히 들어 알고 있어. 짐은 경을 호부상서에 임명하고자 하오. 국가의 재정을 맡을 수 있겠소? 황공무지하옵니다. 폐하. 신은 목숨을 다해 나라를 위해 봉사하겠나이다. 화려한 호부 청사. 산더미 같은 장부들. 밤장면. 조기 혼자 촛불 아래서 장부 검토. 이 상인은 조세를 절반만 냈군. 이 관리는 장부를 조작했어. 다음 날 아침. 조기가 부정관리들을 질책하는 장면. 너희들을 모두 파면한다. 청렴하지 못한 자는 내 밑에 둘 수 없다. 10여 년 세월 경과. 조기의 명성이 퍼지는 모습. 조대인은 청백리시다. 공정하신 분이시다. 어느 날 밤. 부유한 상인이 금괴 상자를 들고 조기를 찾아옴. 대인, 소인은 강남의 상인이옵니다. 조세 징수 업무를 맡고자 하는데 이것은 작은 성의이옵니다. 무엇이냐? 뇌물이란 말이냐? 당장 물러가라. 죄송하옵니다, 대인. 문이 닫힌 후 조기 혼자 남음. 금괴 상자를 바라봄. 조기의 손이 천천히 금괴를 만지작거림. 만약 이것을 받는다면, 아니, 나는 청렴한 관리다. 하지만 내 자식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아니, 이것은 나라를 위해 쓸 수도 있지 않은가? 적절히 활용한다면. 20년 후, 조기는 이제 재상의 화려한 복장, 재상 1인지야 만인지상, 대연회장, 화려한 음식, 기생들의 춤, 술잔이 오가는 모습. 재상 대감, 축하드리옵니다. 대감의 아드님 셋이 모두 고위직에 임명되셨다지요? 그뿐이겠습니까? 대감의 따님 둘은 모두 황실로 시집 가셨으니 이제 황제와도 친척이 되신 셈 아니옵니까? 하하, 이 모두가 하늘의 뜻이오. 또한 내가 열심히 나라를 위해 일한 대가지. 조기의 집무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진귀한 곡물들. 대감, 강남 지방의 수해가 심각하여 조세 감면을 청원하옵니다. 수해? 매년 어디선가는 수해가 나지 않는가. 하오나 대감,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은 항상 배가 고프다 하는 법이다. 조세는 예정대로 징수하라. 국고가 비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창밖으로 보이는 서민거리. 굶주린 백성들, 아사 직전의 아이들. 연회 장면. 기생들이 춤추고 악사들이 연주하는 가운데 술에 취한 조기. 이것이 인생이다. 내가 평생 꿈꾸던 삶이 바로 이것이다. 권력, 부, 여색.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대감께서는 하늘이 내신 분이옵니다. 대감의 위엄 앞에 누가 감히 고개를 들겠사옵니까? 더 따라라. 음악을 더 크게. 한 젊은 관리가 조기에게 다가온다. 대감, 소신이 외람되오나 간언을 드리고자 하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무엇이라? 네가 감히. 네가 나의 공로를 아는가? 내가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아는가?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은 모두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다. 당장 저놈을 유배 보내라. 대감, 대감께서는 변하셨사옵니다. 예전에 청렴하셨던 그 모습은. 닥쳐라. 끌어내라. 대감, 대감, 황상께서 승하하셨사옵니다. 황제 서거세 황제 즉위. 궁궐 조정. 젊은 새 황제가 옥좌에 앉음. 선제 시절 국고가 텅 비었다는 보고를 받았소. 백성들은 굶주리고 관리들은 부패했다 하오. 호부상서를 지낸 조기. 네가 앞으로 나와 이를 해명하라. 폐하, 신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사옵니다. 최선을? 내 집에 금은보화가 산처럼 쌓여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 끼 식사에 백금을 쓰고 첩을 수십 명 거느리며 아들들을 고위직에 앉히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냐? 다른 신하들이 일제히 조기를 규탄한다. 신도 조기의 부정을 알고 있사옵니다. 조기는 지방의 재해를 외면하고 백성들을 수탈했사옵니다. 폐하, 조기를 엄벌하소서. 조기를 엄벌하소서. 조기, 관복이 벗겨지고 포박당함. 받은 뇌물을 차백하라. 나는 그저 관례를 따랐을 뿐. 모든 관리들이 그렇게 했소. 조기의 가족들.
새 아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 두 딸, 궁궐에서 쫓겨나는 모습. 화려했던 저택에 압류 딱지가 붙는 모습. 3개월 후, 평장. 많은 구경꾼들. 저놈이 우리를 굶겨 죽인 족이다. 내 아버지는 조세를 내지 못해 감옥에서 죽었다. 저놈 때문이다. 죽여라. 죽여라.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나는 분명 정의를 위해, 백성을 위해, 언제부터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망나니가 칼을 들어 올림. 하늘을 향한 조기의 시선. 명부의 심판. 500년의 지옥 생활. 어둡고 안개 자욱한 공간. 서서히 밝아짐. 귀곡성. 바람 소리. 여기가 어디인가?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조기, 자신의 몸을 만짐. 목이 붙어 있음. 죽었지. 하지만 내 죄가 무거워 환생할 수 없다. 너는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대한 명부 전각. 위압적인 건축물. 명부 저승. 첫 번째 왕전. 시왕 중 첫 번째 왕인 진광왕이 옥좌에 앉아 있음. 조기, 내 일생을 살펴보았다. 과거에 급제한 후 청렴하기는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탐욕에 빠졌구나. 업경대에 비치는 장면들. 조기가 첫 뇌물을 받는 장면. 백성을 모함하는 장면. 간언하는 관리를 유배 보내는 장면. 이 장면을 보아라. 네가 처음 금괴한 상자를 받았을 때 너는 3번이나 망설였지. 하지만 결국 탐욕이 이겼다. 이것이 모든 악의 시작이었다. 대왕님, 저는 그저 자식들을 위해. 입 닫혀라. 다음 왕전으로 보내라. 여러 왕들의 전각을 빠르게 지나가는 몽타주. 마침내 염라대왕 앞에 선 조기. 조기, 내 죄목은 총 108가지다. 그중 가장 무거운 것은 백성을 학대한 죄다. 너는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홍익은커녕 오직 사익만을 추구했다.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자비? 네가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느냐? 너는 수많은 가정을 파탄냈고 수천 명을 굶겨 죽였으며 네 쾌락을 위해 국고를 축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조기, 너에게 500년간의 지옥형을 선고한다. 첫 100년은 화탕지옥, 다음 100년은 도산지옥, 그 다음 100년은 한빙지옥, 100년은 혈지옥, 마지막 100년은 성마지옥이다. 업경대에 비치는 백성들의 고통, 굶어 죽는 아이들, 추위에 떠는 노인들, 울부짖는 가족들, 500년의 지옥형을 선고한다. 화탕지옥. 거대한 가마솥이 끓고 있음. 첫 100년 화탕지옥. 조기가 가마솥에 빠지는 장면. 끔찍한 비명을 지른다. 아, 뜨거워. 살려주오. 살려주오. 네가 부정 축제한 돈으로 호의호식할 때 그 돈이 누구의 피땀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지금 네가 겪는 것은 그들이 겪은 고통의 10,000분의 1에 불과하다. 100년의 세월이 경과하면서 조기는 가마솥에서 녹고 다시 재생되고 또 녹는 과정을 반복한다. 도산지옥. 온통 칼날로 이루어진 산. 칼날 산을 기어오르는 조기.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른다. 안 돼. 더 이상은. 나는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다. 아직 400년이 남았다. 네가 무고한 관리를 유배 보낼 때의 그 냉혹함을 기억하느냐? 조기가 산 정상에 도달하면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한빙지옥. 모든 것이 얼어붙은 차가운 세계. 벌거벗은 채 얼어붙은 조기. 온몸이 푸른색으로 변해 있다. 춥다. 너무 춥다. 불을 좀. 네가 백성들의 겨울나기 대책을 무시했을 때 그들은 이보다 더한 추위에 떨었다. 그들의 아이들은 얼어 죽었고 노인들은 동사했다. 조기의 몸이 얼음 기둥으로 변하고 다시 깨지고 재생되는 과정. 500년 후 지옥 형벌이 끝난 조기. 완전히 지쳐있는 모습. 조기, 내 형벌이 끝났다. 이제 너는 환생할 것이다. 하지만 네 업보가 무거우니 인간으로는 태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너는 여자로 태어나 첩의 신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생전에 첩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것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집, 여자아이가 태어남, 소녀로 성장, 16세의 아름다운 여인, 부유한 관리에게 첩으로 팔려감, 화려한 저택. 하지만 정실 부인이 채찍을 들고 있음. 이 천한 것이 감히 나리의 눈에 들려고 단장을 하다니. 아니옵니다, 마님. 저는 단지 닥쳐라. 앞으로 사흘간 밥을 주지 말라. 여인의 모습 조기가 맞으며 쓰러짐. 과거 생에서 조기가 첩들을 학대하던 장면을 떠올린다. 이것이 내가 했던 짓의 대가인가. 첩으로 살다가 병들고 쇠약해진 조기. 첩으로 환생한 조기가 병사하여 다시 염라대왕 앞에 선다. 아직도 내 죄업이 다 씻겨지지 않았다. 다시 환생하되 이번에는 거지로 태어나 평생 구걸하며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네가 진정으로 참회하고 선행을 쌓을 때까지다. 그것이 10생이 될지 100생이 될지는 오직 너에게 달렸다. 갑자기 조기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난다. 아, 안 돼. 다시 주막 안. 노승이 미소 지으며 앉아있고 주막 주인이 방금 식탁에 올린 기장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손님, 기장밥이 다 익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시지요. 이게 나는 분명히 500년을 조기 자신의 몸을 만지작거림. 목, 손, 발 모두 멀쩡함. 꿈은 어떠했습니까, 선비? 꿈이었단 말입니까?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50년 아니 500년이 넘는 세월을 그대가 체험한 것은 한 그릇의 밥이 익는 시간, 한 시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대는 인간이 걸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길을 걸어보았지요.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안에 그런 탐욕이 숨어 있단 말입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력과 부 앞에서 자신의 본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대는 이제 알았을 것입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과거를 포기하겠습니다. 벼슬길은 저의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오?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 또한 해답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수행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벼슬을 하되 백성을 위하고 권력을 가지되 겸손하며 부를 누리되 나눌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홍익의 길이지요. 하지만 스승님, 저는 제가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 그 자각이 바로 시작입니다. 자신의 약점을 아는 자만이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갑니다. 이 베개는 다른 이에게 전해져야 하니까요. 다른 이도 자신의 내면을 볼 기회를 가져야 하니. 스승님, 성함이라도 이름이 중요합니까? 다만 기억하시오. 인생은 한 그릇 기장밥이 익는 시간보다 짧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천당과 지옥이 모두 있다는 것을. 노승, 주막 문을 열고 나가 안개 속으로 사라진다. 조기, 일어나서 기장밥을 바라봄. 김이 여전히 오름. 조기, 밥그릇을 들어 천천히 먹기 시작한다. 한 그릇에 기장밥이 익는 동안 한 인생이 흘러갔습니다. 권력은 그를 욕망의 화신으로 만들었다가 지옥으로 떨어뜨렸지요. 그리고 그는 깨어났습니다. 현대 서울 강남 빌딩 숲 출근하는 사람들. 2026년 우리는 여전히 꿈을 꿉니다. 권력의 꿈, 부의 꿈, 성공의 꿈. 하지만 그 꿈은 한 그릇의 기장밥이 익는 시간보다 짧을지도 모릅니다.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오는 군중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밤 당신이 베개를 베고 잠들 때 당신은 무슨 꿈을 꾸시겠습니까? 우리는 매일 뉴스에서 봅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모습을. 기업인이 직원을 착취하고 정치인이 백성을 속이고 교수가 학생을 괴롭히고. 이것이 바로 현대판 속황량입니다. 권력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부를 꿈꾸십니까? 그 부로 누구를 이롭게 하시겠습니까? 성공을 꿈꾸십니까?
그 성공이 다른 이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조기의 50년은 한 그릇 기장밥이 익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천당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속황량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깨어있는 삶을 사시길, 그리고 진심을 잃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속황량. 끝. 인생은 한 그릇 기장밥이 익는 시간. 하지만 그 안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 원작 포송영 요재지.